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실시되는 시도지사 재보궐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선관위가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설명회를 실시했는데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대회의실에서 내년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예비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선임 예정자, 정당 간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선거사무 설명회는 예비 후보자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사무, 각종 제한 금지 및 선거법 위반 사례 예시, 선거비용 제한액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습니다. 한편 11월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 안내 설명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1,000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취소됐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관위는 취소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대체하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당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 안내 책자를 게시하고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유선 안내 및 개별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및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2020년 12월 8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서울특별시장과 부산광역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전역에서 실시됩니다.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재선거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때 실시하고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사퇴, 사망,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11월 27일 현재 총 15개 선거구에서 2021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실시 사유가 확정된 시도지사 선거는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등 총 2건, 구시군의 장선거는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남도 의령군 등 총 2건,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시 강북구 제1선거구, 경기도 구리시 제1선거구,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전라남도 고흥군 제2선거구, 경상남도 고성군 제1선거구 등 총 5건, 구시군 의회 의원 선거는 서울시 영등포구 바선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 나선거구, 경기도 파주시 가선거구, 충청남도 예산군 나선거구, 전라북도 김제시 나선거구, 전라남도 보성군 다선거구 등 총 6건입니다. 한편 2020년 12월 8일부터 시도지사 등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애선거는 12월 25일부터, 군의원 및 장애선거는 2021년 1월 24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3월 16일부터 20일은 선거인 명부 및 거소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기간인데 이 기간 중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고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2021년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인 3월 2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선거일 전일인 4월 6일까지 가능합니다. 선거일 전 5일인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며 4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됩니다. 한편 재보궐선거일은 임시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김서영입니다. 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협의회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 선거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선거관리 경험을 공유하는 웨비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거관리기관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피지선거청이 공동 주관하여 지난 23일 오전 오세아니아 지역 선거관리기관, 선거민주주의 관련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속에 선거를 관리하며 얻은 교훈과 팬데믹 상황 지속 시 선거 관리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세계 선거기관협의회의 오세아니아 지역 회원기관인 호주,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 아일랜드, 통가, 바누아투 등의 선거관리기관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웨비나에는 폴 로랜드 국제선거제도재단 태평양제도 지역국장, 나이커피 호주선거위원회 남호주 지역 선거관리 담당관, 아나세이니 세니몰리 피지 선거청 운영국장, 산제 슈워렘 피지 선거청 기업서비스국장, 매튜 레미시오 사모아 선거청장, 김수현 대한민국 선거연수원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발표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선거를 관리하며 겪은 어려움과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될 경우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선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한국선거방송 뉴스 정수연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 9월부터 9주 동안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했는데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주 동안 2020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진행했습니다. 선거연수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화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2020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 정치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4세대 여성정치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개설됐는데요.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 여성 NGO 활동가, 각 정당 당원협의회 여성당직자 및 당원, 유권자로서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2020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정치와 여성 리더십, 여성의원의 사회적 대표성, 입후보 예정자를 위한 정치관계법, 선거 정치 미디어 리터러시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등에 따라 온라인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입니다. 오늘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정수연 리포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궁금하다의 주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거운동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한국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여변초 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상근 직원,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정당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의 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 선상투표 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선장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요. 이렇게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선거운동을 하면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에게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통립안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 참관인이나 사전 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궁금하다였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김서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의 키워드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 운동입니다. 공직선거의 예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날부터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하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은 길이 9cm, 너비 5cm 이내로 제작해야 하며 선박, 전기 여객 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줄 수 없습니다. 또 자신의 사진, 성명, 전화번호, 학력, 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내고자 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 대상, 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선거기간 개시일 전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의 크기는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8면 이내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 이하의 면수에 선거 공약과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해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여야 하고 표지물은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여야 합니다. 한편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 좀비속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한 이유는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 과열을 예방하고 예비 후보자 간의 정치, 경제력 차이에 따른 기회 불균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TV 똑똑한 선거 알림이었습니다.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아픈 청춘들이 머물렀던 장소, 다방과 카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함께 보시죠.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역사를 찾아 떠나보는 민주주의 역사 탐방 프로젝트. 선거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걷다 배우 전예지.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입니다. 예지 씨, 오늘 이렇게 예지 씨가 이렇게 오프닝을 열어주니까 훨씬 상큼한데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제가 맡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강의도 하세요. 다 하세요, 그냥. 이렇게 된 거.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제까지도 한번 알려주시죠.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다방과 카페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빠르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볼까요? 예지 씨,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저 커피 좋아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무조건 커피로 할 정도로 즐겨 마시고 있어요. 저희가 있는 이 공간, 정관원이 사실 커피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죠? 혹시 근데 커피가 과거에 어떻게 이름을 불렸는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커피가 과거에 가베라고 불렸다고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네요? 네. 가베, 가비 또는 뭐 가베차, 함자 음력어죠. 정관원에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고종 임금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때 처음 커피 맛을 봤대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곳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정관원을 지은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정관원이 고종의 다방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 정관원이 외교 사신들을 접대하거나 아니면 만찬을 즐겼던 공간입니다. 또 다방의 역사를 또 제가 또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거 아세요? 이 다방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때부터요? 네. 아니 제가 오기 전에 다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고려시대 얘기는 정말 생소한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커피를 먹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커피가 들어온 거는 1800년대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다방은 우리 다도할 때 그 다예요. 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다방은 차나 술, 약 등을 관리했던 국가 소속의 관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아는 그 카페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운영됐던 네, 곳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다방이 이어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차나 뭐 술 등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서 외교 사신 접대 역할까지 했던 게 조선시대 다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그 다방 이름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어요. 끽다점이라 그래서 일본식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예지 씨, 우리가 다방 이야기를 계속 할 건데 그러면 나라를 잃고 나서 일제강점기 때는 다방이 어땠을까요? 그 시절의 다방은 일본인들을 비롯해서 좀 서양 문화에 빨리 개방됐던 모던보이들이 아지트처럼 사용하던 곳으로 알고 있어요. 예지 씨, 모던걸 모던보이도 아세요? 네, 알죠, 그럼.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던걸 모던보이는 1920년대 말에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흔히 시대의 유행을 선도하는 자들을 아우르는 말이죠. 지금으로 치면은 셀럽, 패셔니스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가 쉽네요. 그러면 이제 다방이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어땠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91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다방을 경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1920년대 접어들면서 대중화가 되려고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1930년대부터 한국인이 다방을 직접 경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장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언어 시간에 만나봤던 시인 날개.
저 너무 좋아하는 시인이에요. 이상. 네, 맞아요, 맞아요. 이상이 다방을 운영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6&9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종로에서는 제비, 인사동에서도 카페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카페 운영과 그다음에 관리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이상의 제비를 기점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다방 운영에 나서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가 아는 당시에 유명한 영화배우, 예술인들이 다방 운영에 직접 나섭니다. 아, 그럼 다방이 단순히 모던보이들이 모였던, 사치를 즐기던 부유층들이 모이던 곳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만남의 장을 펼치던 장소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모던걸 모던보이의 등장으로 다방 문화가 확산된 건 맞아요. 대중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모일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 다방에 모이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타협을 할지 끊임없이 대화와 논의를 통해서 나아갈 길을 찾았겠죠. 아, 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방이 지식인들이 모이는 장이자 당시에 그 무력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어떤 우울한 표정이었다라는 말이 더 실감이 되네요. 그래서 다방이 오늘날의 커피숍과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당시 지식인들과 예술인들이 암담한 현실 속에 어떻게 내가 나아갈지를 치열하게 고민했던 장소가 바로 다방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우리 그 다방을 지금 함께 누리러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조금 더 시기를 좀 지나 흘러서 네. 좀 근래의 다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예진 씨, 메뉴가 정말 빨리 나왔어요. 네, 한번 맛보실까요? 괜찮은데요? 네. 광복 이후에도 사실 다방은 계속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예전과 동일하게 많은 지식인들, 예술인들이 찾는 공간이 되죠. 그러다가 60년, 70년이 된 삼양다방,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림다방. 지식인들이 사랑하는, 예술인들이 사랑하는 대표적인 다방이죠. 이 한림다방이 언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언제요?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언젠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정답을 가렸죠. 무려? 56년도? 네. 60년이 넘은 거네요? 맞아요. 와. 정말 오래된 다방이죠. 그래서 이런 오래된 다방인 걸 인정을 받아서요. 그래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죠. 근데 다방하면 또 쌍화차 아닌가요? 지금은 쌍화차가 여기 없고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한방차, 한방차긴 한데요. 이게 또 유행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5.16 직후에 정부 차원에서 외래품 수입을 국가 차원에서 금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콜라, 양주 같은 물건들, 이게 아예 수입이 금지가 된 거예요. 커피 판매 금지요? 그 수입 자체가 안 된 거죠, 아예.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물론 장기적으로 된 건 아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커피를 뭔가 대용할 수 있는 뭔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쌍화차가 또 큰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방하면 쌍화차가 굳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네. 왜 먹죠, 우리? 네. 예지 씨. 네. 저와 함께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과거의 다방에서 오늘날의 카페로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고 또 어떻게 역할이 바뀌어왔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다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역사와 커피,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즐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다방은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떠나볼까요, 이제? 선거와 민주주의 역사를 걷다의 역사 전문 강사 은동진이었습니다. 저는 배우 전예지였습니다.
3, 2, 1. 오는 12월 8일부터 2021년 4월 7일 실시하는 시도지사 재보궐선거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